안녕하세요, 파트입니다. 글라스 와인데이 13회차에서 이제 도내 와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와인은 제가 들고 간 이제 막상따스의 부르고뉴 블랑 2020입니다. 아니 또 오늘 글라스데이에 또 아시는 분이 많이 오셔서 또 좋은 와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도네이션 되고 또 그 중에서 제가 좀 알고 저희 가게에서 많이 판매됐던 와인들이 있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탈에서 수입하고 있는 마샹따스라는 와인입니다. 일단 마샹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이제 메종, 네고시앙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부르고뉴에서 도멘 와인과 네고시앙 와인은 과거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도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포도를 재배하는 그런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 그러면 네고시앙 와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된 농가 또는 어떤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포도밭에서 일군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멘이 이제 메종보다는 조금 더 좋은 와인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알려져 있는데, 그 틀을 깨는 여러 명의 생산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루시앙 르무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네고시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고시앙 와인들이 조금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이유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알브레비쇼라든지 루이자도라든지 루이라뚜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페블레 같은, 페블레는 좋은 생산자지만 어쨌든 그런 많은 그런 기업형으로 만드는 와이너리에서 조금 품질 자체가 도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부르고뉴가 이미 수세기에 걸쳐서 포도밭들이 어떤 특정 가문이라든지 특정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걸 새롭게 내가 취득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돈 자체가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롭게 양조를 잘하는 감각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들이 그 네고시앙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메이커들은 과거와는 다른 게 많은 생산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멘처럼 소수의 어떤 와인들을 생산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따스의 지금 이 부르고뉴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알았을 때 이제 부르고뉴에서 가장 엔트리 라인인 레조널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아주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9,000병 정도 만들어요. 9,000병 정도면은 한 배럴 300병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한 30배럴 정도밖에 안 만드는, 그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레조널 치고는 크게 많은 생산량이 아니고, 상위 급배로 올라가서 프리미에 크리라든지 그란 크리로 갔을 때는 300병, 한 배럴 또는 2배럴 정도밖에 안 만드는 그런 집중도 있게 만드는 네고시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트렌디한 양조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크를 쓰고 과실의 느낌도 균형감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피노누아, 컨벤셔널한 샤르도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화이트나 피노 시작하는 부르고뉴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했을 때 호불호 없이 누구나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제 노란색으로 보였고, 향에서는 레몬 시트러스 향과 허니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은 이제 약간의 유질감과 레몬 산미 그리고 젖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이제 인사 과장님의 블라인드 와인입니다. 블라인드입니다. 와인 이름은 넘버 10이고요. 품종과 지역, 빈티지까지 맞출 수 있는 걸 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따를게요. 일단은 색상이 투명하고 루비 색이라서 일단 그 껍질 얇은 품종이 이제 피노나 산지오나 네지비올로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품종을 추렸고, 그리고 이제 향 같은 경우는 우유 향이 좀 났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유 향 하면 모르도나 이쪽 계열이 더 많이 나죠. 근데 지금 피노랑 산조베드나 네롤레 이런 거 했는데 그 향이 나서 좀 당황했는데, 근데 그 뒤이어서 약간의 게이미한 향이 좀 많이 나서 이거는 피노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그리고 이제 맛에서는 이제 말린 꽃향 그리고 약간의 탄산 느낌이 있어서 폴클러스터를 썼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늘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빈티지는 2021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 프랑스고 피노고 2021을 선택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서늘한 느낌이 강해서 루아르나 알자스나 부르고뉴나 요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음습한 느낌? 어두운 느낌이 많이 나서 그냥 위쪽 지역인데, 지역보다는 마을 단위급보다는 그냥 꼬뜨드 리 정도의 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피노 2021 부르고뉴 꼬뜨드 리 빌라주 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은 보르고뉴 피노가 맞고요. côte-d'Ivoire의 쇼레이-레몬이라는 지역이네요. 아, 그럼 본 쪽이죠. 네, 본 옆에 있는 쇼레이-레몬 19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가와 품종은 맞췄는데, 빈티지는 아직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가 끝나고 나서 와선아님께서 이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없을 때 이렇게 블라인드로 아마 진행된 와인이라고 들었는데, 얘는 이제 푸티후아라고 하는 메이커의 그 쇼레이 레본이고요. 요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계 프랑스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빈레본에서 많이 알려진 이제 시몬 비즈라는 유명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 시몬 비즈에서 와인 메이킹을 배웠던 그런 생산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자기가 푸티후아라는 자체 브랜드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얘는 이제 오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조 방식은 비오다이나믹이라고 해서 화학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연 효모만을 사용해서 어떤 피노누아가 주는 그런 섬세한 느낌이나 가벼운 느낌들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메이커고요. 그리고 이제 오크 숙성을 거치되 세오크, 유오크 비율이 제로인 유조크만 사용하는데, 그 유조크도 시몬비즈에서 사용했던 오크를 가져와서 쓰는 그런 메이커예요. 그래서 오크의 개입이 없고 이 품종이 주는 피노누아 또는 이제 샤르도네 품종이 주는 특징향들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는 섬세한 스타일의, 아주 선이 얇고 그렇다고 해서 빈 느낌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양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불호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자연 효모에서 아마 시흥 초반부에 파마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브렛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연 효모나 아니면 그 동물적인 뉘앙스들을 조금 가지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상황을 첨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균 컨트롤 자체가 조금 안 되는 형태인데, 이게 공기 접촉을 통해서 날아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쁜 향들이 아마 잘 올라오는 그런 와인일 겁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세 번째 와인은 주빠님이 들고 오신 와인입니다. 도멘 드라 루즈레 본라몽떼 루즈 2019입니다. 또 이제 오늘 참석하셨던 분이 저희 가게에 있는 와인을 또 이제 도네이션을 하셨던 와인인데, 도멘 드라 루즈레라는 와인이고요. 아까 푸티후아와는 조금 상반되는 느낌의 와인이죠. 같은데 상반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두 생산자 모두 다 비오다이나믹 농법으로 자연 효모만을 사용하고 이제 인공적인 어떤 그런 화학 물질들을 쓰지 않는 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제 푸티후아가 선을 얇게 만들었다면, 도멘 드라 루즈레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템을 통해서 베리를 많이 쓰고요. 오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노누아가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집중도, 과실 응축감을 굉장히 높여놓은 생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베 자체도 많이 생산하지 않고요. 실제로 2019년도가 프랑스의 좋은 빈이긴 했지만 밸런스 있는 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수 자체가 피노누아인데 14.6도, 그러니까 과실 자체를 충분히 익혀서 늑수화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알코올 볼륨이라든지 집중도 자체를 높인 스타일의 와인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생산자고, 얘도 기본적으로 초창기에는 아마 그 머스크한 동물적인 느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향이 날아가면서 얘가 야생베리, 푸티후아가 약간 산딸기라든지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오히려 자두, 진한 검붉은 과실, 향도 얘가 만약에 가벼운 어떤 그 피지 않은 그런 장미의 느낌이라면, 얘는 오히려 그 보라색 꽃, 바이올렛에 가까운 진한 느낌들의 향들이 많이 나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블라인드로 냈을 때는 시라콜도 간혹 나오는 와인이거든요. 근데 맡아보시면 이 섬세한 산도라든지 어떤 와인 실키한 어떤 그런 타닝감 같은 것들이 피노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도 있게 약간 구조감 있는 피노를 한번 궁금하다고 하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생산자일 것 같습니다. 색은
향은 이제 루비색으로 보였습니다. 향은 게이미한 향이 제일 먼저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 과실 그리고 보라색 꽃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은 약간 타닌감과 주시한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클래식한 와인이다기보다는 약간 트렌디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와소남님의 도네 와인입니다. 바스필립 에스테이트 샤도네이 2020입니다. 마지막 요 와인은 또 글라스데이의 저의 도네이션 와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원래 저희가 글라스 와인의 데이에는 한 10분 대상으로 한 세트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신청자분들이 조금 많으셔서 이번에는 같은 와인들을 2병씩 준비해서 2세트로 20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 동시간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서 제대로 된 적객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정신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조금 그래도 즐거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큐베고요. 바스필립의 에스테이트 샤도인데 한 산지 2년 정도 된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와인이고 바스필립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와인 메이커고요. 지금 현재 호주에서 피노누아 포텐셜 미쳤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이 바스필립의 현 메이커는 그 주베르 샹브레탱의 그 포트폴리오 생산자 중에 한 명인 프리에가 현재 그 양조를 맡고 있어요. 그 프리에가 양조를 맡고 나서부터 처음엔 너무 진하다, 조금 밸런스 깨졌다는 표현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금빈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점 피노누아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평들을 많이 받고 있는 와인들이고요. 근데 힘없는 스타일은 아니고 과실 집중도라든지 오크의 사용도 적당히 잘해서 굉장히 균형감 있는 신대륙의 어떤 프리미엄 어떤 피노누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와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노 잘 만든 집이 샤도를 못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스필립의 기본 엔트리 라인 큐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뉴오크 사용을 조금 하고 약간 어떤 그 MLF도 적당히 해서 크림 블루레, 설탕 녹인 향이라든지 바닐라 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대륙스러운 느낌 자체를 잘 표현하는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비터, 뒤에 호미의 쓴맛이라든지 산도 자체를 놓치지 않아서 너무 느끼하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는 그래도 꽤 잘 만든 와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색상은 이제 진한 노란색으로 보였습니다. 향은 이제 처음에 황 같은 구릿한 향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젖산 향과 시트러스한 향이 많이 느껴졌고 맛은 이제 레몬 산미와 약간의 감칠맛 같은 단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게 호주 와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사 부르고뉴 느낌을 받아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라스데이 와인 말고도 이제 4가지 와인을 추가로 테이스팅 해볼 수 있었는데요. 와소마 회원분들과 이제 다양한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